지금 와서 이런 얘기하면 나보고 배신 때렸다고 뭐라고 할 거예요. 자기가 4시 반에 일어나라 그러고 나서. 저도 수십 년간 진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난 다 해봤어 열심히. 나 그냥 죽어도 되겠다. 갈 곳이 한 곳도 없어. 회사도 갈 곳 없어. 집에도 갈 곳 없어. 그 중간에서 내가 했던 생각이.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경입니다. 31년 차 강사고요. 반갑습니다. 전 진짜 20살 때 서울 올랐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내 힘으로 음대 작곡가를 나온 그거 하나 이제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음대를 졸업해서는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레슨하는 거, 학교 선생님 하는 거 이외에는 음대 나와서 들어갈 직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피아노 레슨을 시작하다가 피아노 학원을 하게 되고, 피아노 학원에 대한 성공도 뭐 돈으로 마케팅을 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몸으로 떼온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학원에 나가서 모든 아이들 레슨비 봉투가 나갈 때 엄마들에게 내가 당신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정성껏 편지를 한 잔씩 손으로 써서 보낸 게 계기가 돼서 학원이 잘 됐거든요. 저는 남들도 다 사업하면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남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게 열심히의 분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생각해내고 열심히 몸으로 해서 열심히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20대 중반에 내가 안 거예요. 그 후에 내가 강사가 됐잖아요.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음대 나온 강사, 사례 발표하는 강사라고. 기업 같은 데 강의 가면 강사가 A, B, C 등급이 있어요. 그 막 등급으로 막 나를 밑에다 취급하고. 그래서 내가 일단 뭐 불안 마음에 데스노트는 적었죠. 죽었어 이제. 어쨌든 땔감이 돼요. 그런 것도. 왜냐면 그럴 때 얼마나 내가 열등감을 느꼈겠어요. 속상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이제 또 어떡하냐. 아까 같은 거 있잖아요. 열심히 생각하고 아이디어 내서 그걸 열심히 실행해서 그 열심히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때 역시 발동돼. 정말 엄청나게 책 읽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웃긴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자동차 파는 남자 영어사원들에게 여성 고객에게 자동차를 파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내가 강의로 만들었어요. 2박 3일짜리 코스. 얼마나 잘 팔렸는지 아세요? 제가 자동차 회사 그거 60회, 70회 강의 쫙 다 했어요. 2박 3일씩 연수원에서 먹고 자면서. 진짜 대박인 프로그램은 보험회사 소장님들에게 보험회사 설계사 모집해서 보험회사 영업소 분사하는 방법도 강의했어요. 1등 하신 소장님들만 인터뷰하고 다니면서 내가 그분들의 특징을 다 분석해서 만든 프로그램. 이거 다 내가 알아요. 음대 나온 애가 다 공부한 거예요. 그때. 열정과 도전, 대명사라고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때의 나의 성장 동력이 됐던 게 뭐냐면 저는 그걸 Eat Mind라고 불러요. Eat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되게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내 몸을 지키려면 돈이 있어요. 돈으로 많은 걸 하잖아요. 먹을 것, 친구, 입을 것,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없으면 안 돼요. 돈이. 누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으려면 어때? 안정적 직장이 있어야 안정적 돈이 들어오죠. 안정적 직장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정적으로 학교를. 그래야 뽑아주잖아요. 직장에서 매력적인 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뛰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가 필요해서 만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it이라고 해요. 근데 그 it을 더 잘,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마인드가 인마인드예요. 우린 그걸 되게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초등학교 1학년 되면 너 몇 등 했어? 근데 어떤 엄마는 막 인마인드 화신이야. 의대 가야 돼. 내가 엄마랑 같이 뛰는 거야. 사실 엄마가 시키는 걸 하고 산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가 원하는 it을 이루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뛰었는데 이걸 못하면 애가 뭐가 져요? 죄책감 갖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it이 시키는 일을 하는 수단처럼 사는 게 사실은 인간이 엄청 익숙한 세상에서 현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it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못했어? 직장 못 들어갔어? 시험 떨어졌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내가 이 일을 못 해냈으므로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it을 가졌으면 쓸모있고 이거로부터 멀어지면 쓸모없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it이 주인이고 내가 수단 같잖아요. 그래서 수단에 대한 인간이 제일 자주 걸리는 병이 우울증. 이게 갔어요. 이제 내가 수단인 거예요. 저 나이 돼서 집 못 사면 나만 바보 같고 좋은 직장 못 들어가면 친구들에 비해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내가 되게 가엾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나는 자기계발 강사잖아요. 근데 나는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살아내보고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큰 도전은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였어요. 사실 코로나 때 모두가 직업을 잃었어요. 거의 많은 사람이. 그때 저는 어땠느냐 하면 나는 수입이 0원이었어요. 통장에 빵원이
뒤집히는 게 몇 개월이 갔거든요. 나는 그때 그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때 사람이 결핍이나 절벽 끝에 매달리면 엄청난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최고의 인마인드를 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30년간 갖고 있었던 인마인드 노하우를 다 때려놨어. 새벽 4시 반 일어나는 거 기본이지. 그거는 엄청난 속도로 전문가들을 만나서 세상을 파악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금방 알아냈어요. 세상이 몽땅 다 디지털로 옮겨간다는 거. 내가 바로 코딩 배웠잖아요. 제가 무슨 프로그램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개발자랑 대화하려면 그 세상 언어를 알아야 되니까.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가진 콘텐츠를 다 온라인화 했고, 장사를 하건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고자 하는 우왕좌왕하는 30대, 40대, 50대 분들에게 제가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쉽게 가르쳤어요. 전문가도 모셔서.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이 그 당시 뭐 7명, 9명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게 우리 회사 직원이 몇 명이 된지 아세요? 한 1년 반 지나니까 100명이 돼 있더라고요. 신이 나서 막 해나가는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갑자기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 우리 회사를 비롯한 모든 데가 다 그랬어요. 매출이 정말 무섭게 떨어지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대비할 틈도 없어요. 나는 그때 생각,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경영을 잘못했나? 근데 쫄아 있잖아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온갖 비난과 나쁜 말이 내 귀에 그렇게 잘 들려요. 직원들이 우리 회사는 김미경을 갈아야 된다. 경영자가 문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쓸모없고 바보 같고 이랬다는 생각을 막 하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내 몸이 망가지는데 어떻게든지 월급을 주려고 내가 밤을 새는 거예요.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 나 혼자 영상 찍어. 이렇게 카메라 놓고. 그거에다 하나 올려서 조회수 늘리고 해야 되니까. 강의 가서 한 푼 두 푼 모은 거 다 끌어다 월급으로 줘야 돼요. 나 밤 12시도 되고 1시도 괜찮아. 나 일할 거 있으면 줘. 나 월급 벌어야 돼. 이러고 정말 1년을 살았거든요. 정말. 어느 순간 집을 못 갔어요. 내가. 악몽 꾸고. 근데 하루는 막 뭔 일이 있어서 회사에 큰일이 터졌는데 막 너무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런가? 그때 병원에 쫓아갔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혈압이 막 189? 의사가 미쳤냐고 빨리 세브란스로 뛰어가라고. 그래서 병원 가고 그때 지방간, 고혈압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몸만 내장 지방에 뭐. 난 태어나서 73kg 몸무게 처음 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붓고 이상했어요. 그때 난 열심히 사는 거 끝까지 다 갔어. 더 열심히는 세상에 없어. 나는 토할 만큼 다 열심히 살았어. 죽을 만큼. 근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바보라서 열심히 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 열심히 끝이 이렇다면 뭐하러 계속 열심히 살아? 근데 난 다 해봤어. 열심히는. 나 그냥 죽어도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회사 회계 담당 부사장이 있거든요. 와서 나한테 폭탄 선언을 울면서 했어요. 대표님 몇 달도 못 버티고 부도 날 거고, 대표님 32살 때 엄청 가난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친구가 나랑 28년에 있어서 다 알아요. 대표님 그때보다 더 가난해지실 거예요. 아주 다 거지 되실 거예요. 이번에 다 털고 빨리 결정하시고 직원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대표님 혼자 다 떠안고 그러다 죽는다. 건강도 안 좋고. 그때 진짜 몇 개월 더 갔으면 아마 내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냥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우리 막내 때문에 더 그랬어요. 우리 막내가 그때 되게 아팠거든. 근데 난 집을 못 가는 거예요. 막내 아픈 거 신경 쓸 틈도 없어. 그래서 막내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는데도 내가 전화를 탁 끊으면서 그랬거든요. 야, 아프고 지랄이야. 나 어떡해. 너무 힘드니까. 그때 내가 혼자서 일기를 쓰다가 그랬어요. 나 집에 가고 싶다. 살려고 들어간 것 같아요, 집에. 그래서 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처음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 집이 나를 환영할 것 같지가. 책에는 집에 들어갔다고 썼는데 사실은 집에 들어갔다 1시에 나왔어요. 다시 불안해서. 터덜터덜 걸어서 회사까지 오면서 제가 생각했거든요. 갈 데가 없다. 대부분 인마인드가 진짜 못된 게 뭐냐면요. 열심히 뛰게 하다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갈 데를 없게 만들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단면만 보고 뛰었잖아요. 이거 열심히 하면 나머지가 다 풀릴 거야. 그리고 회사가 시키는 일을 죽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입체여야 한쪽 면이 사라지면 후면, 측면에 가서 잠시 기댈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이 단면이잖아요. 그거 하나만 하고 살았어. 근데 이 단면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갈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친구한테 전화라도 하지? 그게 갈 곳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회사도 갈 곳 없어? 집에도 갈 곳 없어? 그 중간에서 내가 했던 생각이, 열심히 사는 게 날 못 지키네? 나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그때 내 마음과 대화를 엄청 한 거예요. 내가 걸으면서 대화하고 쓰면서 대화하고. 그러다 발견한 게, 괜찮아.
너는 회사 없어도 김미경이고 가족들이 회사에서만 먹고 자고 나 아프다 그래도 거들떠도 안 보더니 왜? 라고 얘기해도 너는 엄마고 너는 너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마인드랑 소리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를 붙들고 다시 사는 노력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안 죽고 여기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고 김미경 선생님이 달려! 뛰어! 이러던 사람이 저렇게 넘어져서 자기 혼자 자기 가슴 붙들고 저렇게 몸부리치고 울고 뒹굴었던 적이 있었다고 우리 몰랐는데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저 사실 이 얘기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이게 막 장기간 10년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한 지난 2년간 있었던 일은 내가 스킵하고 넘어가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러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다 열심히 살거든요. 내가요 진짜 열심히 내가 안 살 것 같은 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보기엔 걔는 되게 허실허실해. 애가 혹시 너 열심히 사니? 자기 진짜 열심히 지치도록 열심히 산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그래도 모든 사람은 자기에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다 열심히 살아.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그 끝에 가서 이 사람들이 만나는 게 열심히의 배신 있잖아요. 너 그것밖에 못했어?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비교, 열등감, 좌절감. 자기 개발의 끝이 좌절이면 이게 진짜 부당해. 아니 선생님이 열심히 살라고 난리 치더니 왜 또 헛소리야 라고 욕을 먹더라도 난 이거 내가 본 걸 얘기해야겠어. 그리고 자기 개발적 인마인드만 갖고 살면 큰일 난다는 거 얘기해줘야 되고 열심히 끝판왕으로 산 사람일수록 더 그거 말고 다른 마인드가 이걸 조절해야 당신이 열심히 막 살지 않고 열심히 잘 사는 사람 될 수 있어. 이걸 꼭 얘기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이야기와 이 책을 쓴 거예요. 사실 우리 직원들이 반대했어요. 이 책 쓸 때 대표님 욕 진탕 더 먹어요. 대표님이 4시 반에 일어나라 했잖아. 그러다가 애들 어쩌려 그래. 욕을 먹어도 그래도 얘기해야겠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 얼마 전에 그렇게 된 청년 하나를 만나서 내가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스타트업 CEO인데 최저임금만 받아간대요. 100몇십만 원 조금 그걸로 죽기 살기 버티는 거야. 왜냐? 스타트업 CEO인데 있는 돈 없는 돈 회사 제품 개발에 다 쏟아놔야 돼. 근데 자기 친구들은 지금 35에서 회사에서 팀장급인 거야. 안정적인 거예요. 그때 자기가 이런 느낌 아세요? 내 꿈에 당한 느낌 같은 거? 이거 30대가 되게 많이 느낀 거예요. 내가 세운 목표에 내가 수단이 돼서 죽어라고 굶으면서 이 돈 받고 하는데 계속 내가 남보다 뒤처지고 쓸모없어지는 느낌. 그래서 그 친구가 울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인마인드에 우리가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인마인드가 열심히 뛰어! 이렇게 일마인드가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너 쓸모없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제대로 안 되면. 근데 이거에 대적할 마인드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아예 회피하거나 우울하거나 이 세상에 아예 발도 들이기 싫은 거예요. 안 행복해 보이고요. 불행해 보여요. 그냥 알아서들 거기 게임하세요. 난 안 할래요. 하는 친구들도 늘어나는 거죠. 나는 뭐 그냥 열심히 내 노력해갖고 요만하면 잘 살고 있는데요. 뭐 가끔씩 생각나는 뭐 열등감 비교해서 오는 거 막 뒤처지는 것 같은 거 두려움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안고 살래요. 이럴 수 있을지 모르는데 결국 이게 나중에 계속 누적되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체를 알고 나면 딥마인드 없으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으면 어느 순간 내가 훅 무너질 수 있구나.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내가 밝혀낸 실체를 얘기해 줄게요. 내가 이거 알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뭐냐면 응애하고 태어나면 필요한 it들이 있다 그랬어요. 요즘엔 최고의 it이 뭐예요? SNS 팔로워잖아요. 이게 it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80억 인구가 다 it이 필요해요. 나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뭐가 들어갈까요? 경쟁이 들어가죠. 순위가 매겨지고 거기서 비교하게 되고 뒤처지면 내가 더 좋은 걸 가질 수 없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뛰고 있어요. 그냥 문만 열고 나오면 다 이거예요. 사실은. 어머 저런 집 샀네? 어머 저 집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갔네? 이게 나를 늘 비교하게 만들고 두리번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잖아요. 이게 80억 인구가 지난 인류 4,000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이 시간도 거대하게 돌아가고 있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초고대 엔진이에요. 거기에 이런 애가 무슨 세상인지도 모르고 태어났더니 AI 세상이래. 근데 20년, 25년 만에 여기에 끼어들어서 먹고 사는 거 알아내야 돼. 얼마나 어려워. 근데 거기에서 뭐만 배우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런 좋은 입들을 가져야 너는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인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는지를 계속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시 원하는 걸 해내면 괜찮은 사람, 이거 못하면은 나 잘못되네, 이런 프레임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서 인마인드만 갖고 살면 내가 뭘로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아니고 수단이 돼요. 좋은 직업 가지려는 수단, 돈 더 벌려는 수단, 성공하려는 수단. 그러면 왜 젊은 친구들 요새 진짜 많이 하는 말이에요. 다른 데 안 보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나만의 세상을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당신만의 세상이 뭔데요? 나의 세상을 만든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 세상이 뭔지 정의 내리고 규정하고 이걸 끌어갈 수 있는 내가 엄청 단단해야 돼요. 근데 내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늘 살 빼야지, 영어 해야지, 1억 모으기, 그거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다 이 세상에서 배운 거죠. 이거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그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온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나로 사는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아요. 나로 살려면 누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있다라는 나는 이 몸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직장 그만둘까? 진짜 너무 중요한 문제지. 이거 내 세상 결정하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내 세상을 결정하는 제일 큰 문제가 직장 다닐까 말까, 결혼할까 말까, 이 여자 사귈까 말까 뭐 몇 가지 있다고 쳐봐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언제까지? 대답할 때까지. 물어봤어요? 최소 6개월 이상 매일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건데,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아는데, 그래야 내 세상을 만드는데 그 엔진이 없어. 나한테 물어봐도 내가 대답도 잘 안 하고 자꾸 까먹고 막 술 먹고 야 술 이렇게 막 끝내고 막 생각하다 막 졸고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10만 원 들고 찾아가 그분에게. 저 혹시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설문 들려 술 마시면서 야 내가 어떻게 직장 가는 게 좋냐 안 가냐. 아니잖아. 아니 진짜 솔직히 생각해봐요. 자기 자신에게 끝까지 물어서 내 세상을 만들어 본 적이 있냐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 세상은 내가 만들어야지 선언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나만의 엔진이 나한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밖에 인마인드 엔진처럼 나한테 딥마인드 엔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한테 사소한 거라도 물어보고 얘가 대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작지만 내 세상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면서 이런 느낌이 아 내가 나로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세상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세상을 막 열심히 사다 보니까 이상한 데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 왜 와 있지? 지방에서 올라와서 10년째 서울 있는데요. 돈도 안 모아지고요. 직장은 마음에 안 들고요. 직장 상사는 막 지랄 맞고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나 여기 왜 와 있어? 이렇게 묻는다니까 지금. 이걸 나로 살 수 있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걸 물은 거예요. 이거 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냐면 나 30년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코로나 때는 내 최고의 꿈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서 간 거예요. 근데 잘 됐으면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병원 갔을 거고요. 왜냐하면 회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모든 스타트업 회사는 폭주기관차가 돼서 120km, 130km 계속 달리지 않으면 멈추면 망한 거거든요. 못 멈춥니다. 그래서 열차가 폭파하거나 아니면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내가 다리 부러뜨리거나 둘 중에 하나 돼요. 그 열차에 탔던 거잖아요, 제가. 그 끝에 가보고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난 나로 살고 있었나? 나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좋아 보이는 것들로 살았구나. 진짜 나로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나로 살기 위해서 했던 제일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리면 인마인드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인마인드 꼭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다 눈으로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인마인드야. 그럼 갔다가 열심히 해. 근데 이게 나에게 진짜 필요한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먼저 들여다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진짜 내 집을 내가 살아가야 될 집을 내가 입체적으로 짓는 거가 딥마인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집이 있으면 지붕과 기둥이 있다 그러면 지붕만 있었던 거예요. 회사 성공시켜야 돼. 그러면 밑에 있는 기둥은 다 지붕을 위한 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집은 입체적인 집이 아니고 단면이야. 그래서 쓰러지면 숨을 곳이 없어. 근데 자 인마인드로 이거 해요. 근데 이 뒤에 나에 대한 내적 성취 부분 있죠. 나에 대한 사랑, 친구, 가족, 신앙, 내 인생에 내가 진짜 필요한 것들을 딥마인드가 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인마인드적인 것을 내가 통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돈으로 비유하면 이래요. 돈이 요만큼 있어. 인마인드로 가득 차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막 과시하고 싶고 막. 그럼 어떤지 아세요? 내가 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과시하고 싶은 우월감이 이만큼 크면 어때요? 나는 빈털털이죠. 왜냐면 이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터질 테니까. 근데 나에게 돈이 요만큼 있어. 딥마인드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아. 그래서 이 돈이 다 남아. 그럼 어때? 난 엄청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냐면 좋은 직장을 다녀서 뭐가 막 이루어져서 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딥마인드 가는 즉시 세상이 쫙 편성된다고. 그러니까 인마인드로는 하나만 할 수 있거든요. 딥마인드는 인생의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통제하면서 나가서 자기의 하루를 행복하게 누리고 즐길 줄 알고, 그리고 힘든 일이 와도 숨을 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길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남들이 모르는 숨어있는 희망을 딱 갖고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인마인드만 가진 사람들은 100억 있고 200억 있고 돈 있어야 아무 소용없다고 왠지 알아요? 딱 보면 정답이 하나밖에 없어. 얘 이거 못하면 얘 죽어.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딥마인드로 남들이 모르는 행복을 숨기고 사는 듯한 멋진 사람,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이 입도 이뤄내는 멋진 사람, 이게 바로 열심히 잘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회가 너무 빠르게 나를 두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교해서 오는 소외감이거든요. 내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집 다 샀어. 근데 나만 벼락거지 된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AI 시대에 되게 빠르게 공부하면서 쫓아나가는데 나만 이걸 못한 것 같아. 라는 소외감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땐 사회 발전 속도가 느려서 이렇게 눈에 보였어요. 여기 껴들면 되겠네.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요새는 엄청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끼어들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상 끼어들려고 그러니까 막 다칠 것 같아. 너무 빨라서 내가 들어가려다 튕기고 들어가려다 튕기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나 안 들어갈래요. 이때 오는 엄청난 소외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엄청나게 우울하게 만들고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 탓을 사람들은 마지막엔 누구한테 돌리는지 아세요? 자기한테 돌려요. 근데 25, 30살짜리가 어떻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작은 몸이. 그래서 자기한테 대한 책임과 좌절을 듣다 정신이 놓아버려지는 상태? 뭐 어쩌라고. 잠도 안 와? 그 병원 가는 사람은 살려주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회사를 관뒀어요. 야, 너 왜 대책 없이 그만두니? 그만두는 게 살려는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걸 지표를 회사 잘 다니고 꾸준히 월급 잘 받고 잘 저축하고 건강하게 남들이랑 인간관계 잘하고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잘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뭐 회사 안 나가고 때려쳐. 그럼 우리는 다 어떠냐면은 제대로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회사를 그만두는 게 잘 살려는 노력이고 살려고 애쓰는 거죠. 한 번의 원인이 되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만났더니 갑자기 누가 살 뺐대. 대박. 다시 빼야지. 이거 있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 하면은 내가 왜 살을 빼야 되는지, 살을 빼면 나한테 뭐가 좋은지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쟤 예뻐졌어. 나도 할래. 쟤 영어 하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도 영어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 원동력이 뭐냐 하면은 열등감인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열등감, 우월감 뭐냐면 감정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시작해서 성공하는 게 드물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서 며칠 못 가요. 감정은 빠져나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요만큼씩 빠져나가서 나중에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1월 달에 뭐 영어 해야지, 다이어리 써야지, 운동해야지. 근데 왜 3월에 가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3개 다 포기하잖아요. 그거 왜냐하면 감정으로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되게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월감, 열등감은 일시적 감정이라서 내 인생의 방향을 잡거나 내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부족이다. 그것에 기대서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다 건드려 놓은 건 많은데, 종목은 많은데 걔랑 나랑 관계가 없어. 자기 개발에 돈은 엄청 써. 근데 결과는 없어. 어수선하기만 해. 이게 뭔지 아세요? 그건 열심히 산 거 아니고요. 열심히 막 산 거예요. 열심히 막 살면 안 돼요. 열심히 잘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감정이 시키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감정이 시켜서 하는 것과 내가 시켜서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걸 아는 게 진짜 어른이고 진짜 자기개발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하면 많은 청년들이 나보고 배신 때렸다고 뭐라고 할 거예요. 자기가 4시 반에 일어나라 그러고 나서. 맞아요. 저도 결핍을 자산으로 수십 년간 갓생을 잠깐 산 것도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막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해서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저걸 했으니까 성공했어 라는 공식으로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신적 한계, 체력적 한계,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걸 무조건 따라하다가 가장 나쁜 건 뭐냐면 그걸 못해서 내가 안 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혹은 그걸 해야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한테 맞았던 거예요. 그 시대에 맞았던 거고. 지금은 이런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진짜 어울리는 갓생은 뭐지? 내가 갓생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는 뭐지부터 생각하면서 그 방향과 방법까지도 내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갓생도 체질이다. 체질에 맞춰서 각자의 갓생을 만들어 나가는 게 맞다 생각해요.